안녕하세요, 풍부입니다. 오늘 10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. 날씨는 조금 쌀쌀한데요. 근데 비 소식이 있긴 했는데 아직 비는 오지 않습니다. 아, 형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날씨는 좀 쌀쌀하긴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. 좀 바닥은 살짝 젖어 있긴 한데요. 어제는 비가 좀 왔었잖아요. 형님 어제는 좀 좋은데 뭐 좋은 곳으로 놀러 가셨나봐요. 그 뭐 좀 어디 걸으러 가셨나요? 뭐 좋은 곳에서 잘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죠. 기다려. 아, 형님은 그러면은 그 약간 그런 이제 좀 낮밤이 바뀌신 거 아니에요? 낮과밤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이 주무실 때 아닌가 혹시? 아, 다시 보기 하셨다고요? 아, 다시. 아, 잠깐 그냥 뭐 그렇게 눈 붙이다가 이제 주무시고 뭐 이러셨다는 얘기네요. 근데 좀 간혹 보면은 이제 약간 그 학생들도 방학 때나 이러면은 그냥 낮에 오히려 좀 막 그냥 자고 밤에 활동 많이 하고 뭐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. 늦게까지 막 다른 일 하다 보면은 잠을 늦게 자게 되고 점점 그게 이제 미뤄져 가지고 잠자는 시간이 5시 일어나시고요. 네, 그러시구나. 확실히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. 확실히 약간 이제는 긴팔 긴 바지가 좀 어울리는 계절입니다. 후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긴팔을 이제 딱 착용을 하고 조금씩 이제 보면은 지금 주변에도 약간 어르신들이 같이 걷고 있거든요. 좀 중무장하셨어요. 잠바 같은 거 입고 나오시고. 딱 이제 또 공기 환기시키고 딱 이러기 위해서는 창문을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. 집에서 한 번씩 열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추우니까 이제 이불 덮어야 되겠죠. 네, 좋습니다. 중무장을 한 그런 워커들이 또 지나가고요. 와, 제가 29일 차네요. 아, 그래요? 어제 제가 준경상님하고 화양연화 뭐 타락천사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배우가 낯서시다고요? 거기 양조위, 예? 장만옥 이런 배우들 나오는데 연기 경력이 꽤 오랜 배우들인데요. 그래도
영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, 혹시 넷플릭스 안 보시나요? 넷플릭스가 딱 그 전체 원본 영화를 보기에는 좀 좋은 플랫폼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유튜브에서는 전체 영화를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. 그냥 요약본, 편집본. 아마 넷플릭스 아니면은 다른 이제 그런 이제 VOD 또 공급해주는 그런 사이트 같은 데서 아마 유료로 봐야 될걸요, 그런 거. 20분 정도요. 요약본으로 보신 거죠.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요약본 진행을, 그러니까 그 해당 유튜버가 딱 자신만의 감성으로 되게 재미나게 영화 설명해주고, 영화 뭐 느낀 점 이런 거 얘기해주고, 막 이런 컨텐츠 많더라고요. 한 20분 정도 분량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. 저는 좀 신기한 게, 요즘에 그 영화 어떤 그런 소개, 해설 이런 컨텐츠가 되게 많거든요. 유튜브 보면 막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, 30분짜리 다양해요. 막 시리즈물 같은 경우 드라마 소개하는 거 보면 막 1시간 넘는 것도 있고요. 그런데 그런 컨텐츠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궁금해요, 사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그 영상들을 그대로 원본 소스를 가지고 와서 화면에 뿌리면서, 그러니까 화면에 그 원본 영상을 틀면서 유튜브를 진행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유튜브 그 세계는 저작권이 중요하잖아요. 저작권을 강조하는 그런 플랫폼인데, 처음에 그게 저작권 침해가 되거든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저도 안 본 영화들 요약본 보고 마음에 들면 보고 이러거든요. 근데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대형 유튜버들은 영화 컨텐츠 많이 진행해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몇십만 구독자, 뭐 100만 구독자 막 이러면은 영화사에서 지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지원도 해주고 오히려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러니까요. 그런데 그런 유튜버들도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작권이 있는 그런 영상물들을 그냥 올렸을 것 같거든요. 아니면은 그 전에도 허락을 받고 올리나? 그 당시 감정에 또 이입이 돼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그 당시의 기억이 그러니까 그런 뭐 중구영상님이나 아니면 뭐 타락천사, 화양연화 이런 영화들 봤을 때 제가 그 당시 기억이 뭔가 아련한 그런 기억이 있었다면 더 영화가 막 감성적으로 막 와닿았겠죠. 그런데 저는 영화에 좀 잘 빠지는 편이거든요, 사실은. 제가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감정을 못 느꼈다 하더라도, 그러니까 제가 막 사랑에 빠지고 뭐 이별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화나 드라마에 충분히 빠져서 보거든요.
감정이입이 좀 빠른 편. 아, 그렇죠. 중경사님 보면은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것도 제가 워낙에 이제 그 당시에 좋아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그 영화에서 진짜 핵심 표현이에요. 핵심 단어예요. 스쳐 지나감. 그런 정서.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. 그게 이게 진짜 어른스러운 정서다. 진짜 이게 어른들만의 정서지.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가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.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. 되게 어른스럽다. 그런 거를 어른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. 그렇게 어른스러운 정서는 아니에요. 그거 제 생각에는 약간 사춘기적 정서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냥 좋은 거죠. 그게 그런 감성도 우리는 약간 청소년기의 그런 정서일 수 있거든요. 특히 열혈남아가 약간 그런 경향이 더 있어요. 열혈남아의 그 격정. 그러니까 왕가희 감독 영화의 이제 표면을 이루는 그 저변을 이루는 그런 정서들이 좀 그렇거든요. 뭔가 애틋함, 뭔가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뭔가 딱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서 계속 바라보는 정서. 제가 누차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왕가희 감독의 어떤 사랑에 대한 정서는 바라보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직접 접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서거든요. 그렇죠. 직접적인 표현이 좋다.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게 좋다. 그것도 일종의 진리 아닙니까?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용기가 필요하죠. 그런데 왕가희 감독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직접적으로 잘 표현하려고 하질 않아요. 당신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. 당신과 함께 이 장소에서 단 1분이라도 있고 싶다. 1분을 같이 있으면 그게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그 아비정전에서 그런 얘기하고.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영화에서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뭔가 이제 돌리면서 돌아가면서 광복하게 표현하는 정서. 약간 한국적 정서기도 하거든요. 이게 한국적 정서기도 하잖아요. 아쉬움. 자기는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.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? 우리 시에서 보면 한용운 시인의 시, 님의 침묵 이런 거 보면은 님은 같지만, 사랑하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나는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. 그런 애절한 정서. 그러니까 님은 갔지만 나는 보내지 않았다. 님이 갈 때 제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막 붙잡고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. 대신에 속으로 막 사귀면서 그 아픔을, 그 슬픔을 막 사귀면서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다,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겠다. 그러니까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, 그 님의 대상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.
아, 캘리포니아요. 중경사님의 등장하는 캘리포니아. 캘리포니아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좀 정확한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단순히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고 계속 품고 있는 그 당시 세기말이거든요. 그거를 또 알아야 돼요. 만약에 지금 홍콩 영화가 나온다면 그때 그 정서를 그대로 간직하기는 힘들거든요. 왜냐하면 90년대 중반 90년대 말 이때의 홍콩의 정서는 세기말 그 자체였어요. 아니 당연히 90년대니까 세기말 아니냐, 그게 아니고 홍콩이 반환되는 시점이잖아요. 90년대 말에 홍콩이 영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반환이 되잖아요. 당시 아편전쟁 이후로 영국이 할양했던 그 지역, 홍콩은 거의 영국의 관리 안에서 19세기, 20세기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? 중국의 영향력이 잘 미치지를 못했죠. 20세기까지는 아예 다른 나라였죠. 다른 나라 느낌으로 이렇게 나라 자체가 홍콩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운영이 됐었죠. 근데 90년대 말에는 이제 반환을 하는 거죠. 그때 문화예술인들은, 그러니까 특히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영화인들은 와, 우리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다, 와 다행이다, 아이고 기쁘다 이랬겠어요? 아니면은 와,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영화를 좀 만들고 했던 게 과연 이렇게 또 반환이 되면은 똑같이 좀 할 수 있게 될까,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.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. 뭐 중경사님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 만든 감독은 말하자면 왕가희 감독이죠. 왕가희 감독이 사랑은 해봤을까,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요? 어떤 면에서 그렇죠?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 안 나오고 이래서 그런 건가요?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. 근데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단계도 있지만 사람들마다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. 정서들이 있잖아요. 성향이 있고. 그렇죠. 형님 정확한 지적이에요. 예. 맞아요. 사랑에 대한 표현이 약하다, 그런 표현이 적다,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,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왕가희 감독이 좀 직접적으로, 왕가희 감독이 막 추구하는 그런 가치는 뭐냐면, 영화 속에서 왕가희 감독이 추구하는 건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, 막 열정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. 왕가희 감독은 좀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. 분위기, 서로 이제 좋아하게 될 때 그 감정이 그 분위기에 실리는 거, 그 공기, 서로 간에 그런 애틋한 감정이 생겨나는 그런 공기, 그걸 영화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왕가희 감독은 진짜 영화 감독 할 수밖에 없는 게, 그 사람은 소설가를 못해요. 글을 쓰는 작가는 못해요. 제가 봤을 때 영화로 그거를 포착을 해요. 영화라는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림만으로는 안 돼요. 그게
영화라는 어떤 그런 표현 수단을 통해서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감정선들을 잡아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화 감독이다, 그냥. 약간 영화에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, 보면은. 아마 그 히치콕 감독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, 미국 감독이죠. 미국의 스릴러 영화의 대부죠. 거의 초창기 스릴러 영화의 어떤 완성도를 막 엄청나게 높여놨던 히치콕 감독, 알프레드 히치콕.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저 기억이 남는 게,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왕가이 감독의 영화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사실 별 관련은 없어요, 두 감독이. 왜냐, 왕가이 감독의 영화는 스릴러 영화는 아니거든요. 말하자면 멜로드라마 뭐 이런 느낌인데, 히치콕 감독 무수한 영화들 많아요. 진짜 사이코, 그 다음 현기증, 그 다음에 뭐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,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. 우리 형님은 또 배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영화를 좀 안 보기도 하시고, 그 배우가 출연하면 좀 안 보게 되고. 그러니까 취향이죠, 뭐. 그거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히치콕 감독의 영화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화들도 되게 유명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. 근데 새라는 영화가 있어요. 새라는 영화. 와, 버드, 날아다니는 새.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, 플롯 구성은 단순해요. 주인공이 나오고, 남자 주인공 있고 여자 주인공 있고, 잘 지내다가 갑자기 새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, 사람들을. 잘 지내던 새들이, 만약에 새들이 사람을 공격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? 그거를 상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막 도곡낙하에서 오는 거예요. 그런 장면을 영화에 담거든요. 그렇죠. 아, 흑병이 형 보셨어요?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새가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를 소설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약간 그런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.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그런 광경 자체를, 그 섬찟함을 말이죠, 소설 속에서 담을 수 있을까요?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? 그거를, 그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는 그 이미지, 그러니까 단순한 그림으로 그걸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히치콕이 진짜 엄청난 감독이죠. 나중에 프랑스의 그 누벨바그의 대표주자 트리포 감독 있잖아요. 트리포 감독도 히치콕한테 막 경의를 표하거든요. 히치콕한테서부터 영향을 받은 감독들이 엄청나게 많죠. 그냥 뭐 영화, 약간 영화에 있어서 스승 같은 존재. 뻔한 얘기 아니죠, 그쵸? 그러니까 한국에서 히치콕 감독의 영화에 영향 많이 받은 감독이 누구냐? 박찬욱 감독, 봉준호 감독 둘 다예요. 둘 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. 맞죠? 그 영화에 흐르는 약간 서스펜스, 응? 그 정서, 약간 스릴러적인 정서, 평범하지 않은 거, 추구하는 거, 그런 걸 이제 히치콕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.
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새해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, 왕가희 감독은 어떤 그런 사랑을 소재로 한 그런 남녀 간의 이야기를 딱 카메라에 담잖아요. 그런데 여타 다른 영화들처럼 좀 어떤 접촉 같은 거, 직설적인 표현,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접촉, 예? 뭐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그 사람, 그 개인이, 그 둘이 서로 간에 자기 자신 스스로 막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,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인식, 그런 거를 통해서 왕가희 감독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사랑의 본질 아닌가. 예. 그거 충분히 납득하지 않나요? 어떤 의미에서는 보세요. 화양연화도 마찬가지예요. 그 사람들이 막 뭐 좋다고 그냥 부둥켜 안고 뭐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. 그냥 무르익어가는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, 정서, 이런 거, 그게 가장 황홀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 결국 그 영화 제목 화양연화라는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. 가장 아름다웠던 때를 이제 뜻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. 사랑과 호감 다르다고요. 아, 그러니까 왕가희 감독의 영화는 호감에 가깝다, 이 말씀이시죠? 예?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냐? 그건 호감이다, 뭐 이런 얘기죠.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게 보는 것도 영화를 좀 잘 보신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니까 사랑과 호감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근데 거꾸로 서로 통한다, 그러니까 사랑과 호감은 완전히 같은 거다라고는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막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. 그건 통하는 거다, 연결이 돼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우리가 보통 사랑이 식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네? 그러니까 오래된 부부 들 얘기 또 들어보면 영화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, 좀 사랑이 식었다, 권태기에 접어들었다,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요? 거의 그 반대거든요. 반대 개념 아니에요? 왕가희 감독이 영화를 시작하는 그 지점하고 반대 지점에 놓여 있는 어떤 남녀 간의 상황, 거기에 대한 또 주제를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, 그러니까 보세요. 어떤 출발하는 지점이 있고 완전히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격정적인 뭐 그런 순간들을 보여주는 게 있고, 그런 영화들이 있을 수 있죠.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권태기에 빠져든 것 같은,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, 러브 액츄얼리 아세요? 러브 액츄얼리. 제가 그러니까 그 세 단계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, 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, 그 마지막 단계를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권태기에 접어든 단계. 러브 액츄얼리 보면 그것도 저도 이제 본지 꽤 오래돼 가지고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요. 그게 옴니버스식 구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배우들이 막 여러 명이, 주인공이 여러 명이에요.
하나같이 막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러는 내용이거든요. 근데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제일 슬픈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. 진짜. 그때 제가 배우가 또 약간 가물가물합니다. 러브 액츄얼리에 누구죠? 여배우, 우리 유명한 여배우 엠마 톰슨 나왔습니다. 엠마 톰슨이라는 배우 있잖아요. 이 배우도 연기 잘하거든요. 여배우 엠마 톰슨이 나오는 에피소드, 제가 그거 보고 좀 울었습니다. 간단하게 좀 그 약간 상황을 말씀드리면, 남편하고, 그러니까 오랜 결혼 생활을 했겠죠. 남편과 엠마 톰슨. 그런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, 항상. 그런데 남편이 사실은 다른 데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죠. 그런데 그 아내 엠마 톰슨은 그런 사실을 처음에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 막 자기 나름의 그런 즐거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, 또. 근데 엠마 톰슨은 여전히 그런 남편을 아마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목걸이를 사둔 걸 봤어요. 목걸이를 사둔 걸. 그게 목걸이가요, 뭐라고 생각하겠어요, 엠마 톰슨이? 생일이 멀지 않았거든요. 자기 생일이. 우리 남편이 이런 걸 또 준비하는구나. 근데 좀 약간 예측이 되잖아요. 사실은 그 목걸이는 여자친구를 위했던 거죠.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, 그 목걸이를 구입을 하면은 주는 사은품 같은 게 있어요. 그게 CD였던가요? 그냥 뭐 새로 나온 CD를 저렴한 거 그냥 하나 끼워주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, 부인 생일에는 그 CD를 줘요. 그러면 엠마 톰슨이 그거 받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우리 같으면은, 우리가 딱 이 그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을 보고 나서 엠마 톰슨한테 감정을 이입하면서, 아, 엠마 톰슨 여사 남편 한번 귀싸대기라도 한 대 갈기자, 이런 마인드거든요. 근데 안 그러죠. 고맙다고 하면서 받아요. 약간 슬픈 눈으로. 그러고는 혼자 방에서 그 CD 음악을 틀거든요. 그리고 그때 이제 소리내서 우기 시작하죠. 네. 그런 식입니다.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목걸이는 맞는 것 같은데 CD는 CD였겠죠. 그래서 음악을 들었겠죠.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. 근데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이념을 하시고, 대신에 이제 정서는 그런 정서예요. 그 안타까움. 내색을 안 하거든요. 그냥
그게 아니, 아 그래요? 나를 탓한다. 왜요? 왜 나를 탓해야 됩니까?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? 아, 헤어지자고 안 한 것을 고마웠다고. 그거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닌가요? 헤어지자고 안 한 거에라도 고마워해야 된다는 건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예, 좋아요. 예, 좋습니다. 잘해준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사랑이 떠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안 떠나게 하려면?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, 그냥. 그럼 그 사람의 그냥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나?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어떻게 하든 소용이 없지 않냐,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아, 이미 다른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한.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정답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 했지만 이미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그 남자를 지금까지 사랑하던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,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, 보세요. 그러면 헤어지자고만 안 하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. 그러면 나는 껍데기하고만 사는 거 아닌가요, 결국은? 아, 보내줄 것 같다고요? 그렇다면 떠나라. 이런 정서인가요? 당신이 행복한 게 내가 정말로 바라는 거다. 네가 행복하면 나는 됐다, 이런 건가요? 그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. 그렇죠? 아마도 말이죠, 엠마 톰슨도 그런 생각,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여주인공은 또 그런 생각을 했겠죠.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. 그런 가치가 또 있잖아요, 다 우리 사람들이. 네. 근데 보세요, 저는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, 오히려 그 남자거든요. 남편한테 주목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, 그렇죠,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은데 그거를 뭐 어른스럽다고 볼 수도 있고, 와 뭐 정말 참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지,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,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보통 생각하는 그 사랑이란 감정이 말이죠, 에로스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막 이제 40년, 50년, 막 60년 된 부부들도 아직까지도 서로를 위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,
일종의 책임감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의지 같은 게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. 이 사람한테 이런 걸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의지,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선택한 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어떤 약속, 의지 같은 거,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. 그거를 정의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. 정의라기보다는 거꾸로 기술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또 에리 프롬이라고, 예? 또 에리 프롬이라고 어떤 그런 많은 이제 중요한 책들 많이 쓴 그 철학자이자 그 작가 있잖아요. 뭐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거 썼던 작가요.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현대인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내용인데, 그 사람이, 그 작가가,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내용이 딱 그거거든요. 사랑은 기술이 중요하다.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.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에서 존재를 선택한 그 실존주의자, 그 대철학자가 이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공감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거.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죠. 그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.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하신 말도 맞아요. 그러니까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죠.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. 제 얘기는 그거예요. 결론은 그거예요. 남편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. 와이프한테 발각이 돼서 이혼을 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고, 그렇죠. 너를 사랑하지 않아. 다른 이유는 없어. 노래도 있잖아요. 노래. 그게 말하자면 거꾸로 너무 상처받겠죠. 그 한마디.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. 그 상대방은 진짜 너무나도 상처를 받을 거예요. 그런데 한마디 또 하는 거죠. 당신을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언제나처럼 다름이 없습니다. 당신이라는 존재를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하되, 이제 역고백을 하는 거죠. 이제 거꾸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.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, 당신이 사랑하지 않습니다. 이별 통보 받아본 적 있냐고요? 이별 통보 어떤 게 이별 통보지? 이별 통보 뭐 받아봤겠죠.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뭔가 아이고야 이제 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겠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. 사람들 간에 특히 그렇게 오래된 부부끼리
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.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이 막 끌리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. 근데 문제는 뭐냐,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.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 없는 거거든요.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. 이거 제대로 이제 그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 이야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경상이면서 그렇게 약간의 어떤 첫사랑의 감정 같은 거,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도 그런 직접적으로 막 다가가진 않고 약간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정서들, 감정들, 그거 반대로 이제 또 단계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있게 되는 일들,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, 사실 영화는 그 사이에 있는 영화들이 제일 많죠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양극단의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.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제일 많죠. 무슨 로맨틱 코미디, 뭐 멜로 드라마. 아, 형님,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, 그러면 형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, 지금 이 시간에는? 딱 형님은 좀 일찍 일어나시는 건가? 저 약간 개인적으로 좀 딱 뭐 형수님 말씀도 중간중간 막 하시고 하니까,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이런 이야기, 이제 어떤 연인 간의 그런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다른 방을 쓰신다고요? 아, 그래도 뭐 잘 지내시죠? 혹시 뭐 CD 선물 뭐 주시고 이러는 거 아니죠? 예? 농담입니다. 아, 잠을 편안히 주무실로. 다른 거는 다 또 같이 하고 이러시죠? 어디 좋은 데 가시, 식사도 따로 하는 거 아니죠? 뭐 따로 할 수도 있죠, 뭐. 간혹 서로 이제 좋아하는 게 다르고 이런 거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형수님도 좀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. 근데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시나 보죠? 풍부 방송 한번 추천해 주시죠. 두 분이 다 같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시죠.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여성들은 조금 또 다른 시각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조금 생각하는 게 차이가 좀 있잖아요. 형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, 아니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중간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. 왜 절대 안 들어요? 왜 안 들어요? 취향이 완전 다르세요? 그냥 안 듣는다도 아니고 절대 안 듣는.
아, 아프리카 방송 자체를 싫어한다고요? 약간 자극적인 방송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풍부 방송 좀 건전하지 않습니까? 딱 이 아침을 딱 이렇게, 예? 거리 위에서 시작하는 100% 순수 방송, 순수 재미 방송. 하여튼간에 형님도 막 영화 관련해서 이런 이제 또 형님 시각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이러시니까 좀 그런 얘기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지 않나요? 이 사람들 안 들어. 그렇죠. 이게 시청자도 좀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방송이 좀 잘 이루어지려면 시청자들이 사실은 많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. 아,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 소수가요. 그러니까 그 형님은 소수라고 말씀하시지만 봐봐요. 보세요. 한 10명 중에 1명이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10명 중에 1명. 그럼 소수겠죠. 근데 전체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죠. 500만 명이 좋아할 수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서 내 친구 10명 있는데 10명 중에서 1명만 내 말이 맞더라. 내 말이 맞다고 한다. 그거 소수 아니에요. 예. 그런 생각을 하는 게 2명이라고요? 전 세계예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예.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더 약간 좀 진짜 시청자들한테 와닿는 그런 좀 약간 강력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약간 형식적인 부분도 생각해보면 제가 방송 시간이 좀 짧죠. 방송 시간이 길지가 않죠. 그리고 방송 시간대도 제일 시청자가 없는 시간대죠.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. 아니 물론 제일 문제는 컨텐츠죠. 제가 막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당기는 지금 현재 그런 컨텐츠는 못하거든요. 근데 제가 가진 생각이 최소한 소수의 생각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. 생각 자체가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다를 수는 있겠죠. 근데 공감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생각이 똑같아야만 그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. 공감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딱 그런 생각해요. 딱 여러 사람들이 일단 기회를 가지고 좀 제 이제 컨텐츠를 좀 봤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조회수가 좀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일단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.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일단 그건 기본이고 좀 더 다양한 거 좀 생각을 해보고 재미난 거, 다양하고 재미난 거.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전 영화를 좀 좋아한다고 보고 영화에 좀 특화도 돼 있어요. 사실은 몇십 년간 이제 영화를 봐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생각도 많이 있고, 그 다음 음악을 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전 영화 음악 약간 컨텐츠를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. 사실 운동.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걷기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, 걸으면서 토크쇼지만 사실 운동 자체 웨이트 같은 거 그것도 많이 해왔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입만 살아가지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
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.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. 뭐 10명 중에 1명, 아니 100명 중에 1명 더 소수가 돼도 좋다. 근데 100명 중에 1명이면 몇 명이냐? 우리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50만 명 아니냐? 50만 명은 나를 좋아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공중파에 나오는 국민 MC, 무슨 국민 배우, 이런 사람이 안 될 수는 있죠. 그런 사람이 되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거의 확률적으로는 미미한 거고,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그 소수라는 의미가 어떻게 소수예요? 10명 중에서 1명을 말하는 거예요. 5천만 명 중에 500만 명을 말하는 거예요. 약간 이런 상남자 마인드는 있어야죠. 참 어떤 다양한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. 제가 뭐 그런 걸 잘하는 건 아니지만,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?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방송 잘 참여해 주시고 이래서 참 감사드립니다. 근데 일단 저는 그거거든요. 시청자가 1명이다, 아니 시청자가 없어도, 왜냐하면 내 자신과의 어떤 약속 같은 거거든요. 방송도 결국은 좀 그런 마인드 아시겠나요? 벌써 시간이 7시 9분 됐고요. 벌써 걸은 지 1시간 돼가네요. 7,000보 또 걸었고, 왜 이렇게 걸음수가 안 나오죠? 이게 스마트워치가 조금 걸음수 측정하는데 인색한 것 같아요, 좀. 와, 길가에 이렇게 킥보드가 막 놓여있고, 누가 타던 거야 지금? 네,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. 와, 하늘 보세요. 저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죠. 제가 사람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,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, 사람 다 다르죠. 쌍둥이도 다르죠.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하느냐, 공감하느냐, 이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릴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샘솟는 거예요. 예? 그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, 서로 그렇게 진짜 합리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되거든요.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? 예,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,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. 오늘 토요일 아침 이렇게 풍부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,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해봐야죠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들어오겠습니다. 바이.